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혹시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슈퍼마켓까지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인데 다녀오고 나면 허벅지가 무겁고 숨이 찬 느낌이 드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조용히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드시는 식사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밥과 국, 김치만으로는 근육이 버티는 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치즈 3가지만으로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과 식이 영양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얻게 된 귀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꾸준히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0대 이후 근감소증을 막는 치즈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코티지 치즈, 점심에는 에담 치즈, 저녁에는 파르메산 치즈. 이 3가지 치즈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셔야 근육이 살아나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자로는 근감소,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질이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무서우냐 하면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매년 조금씩 여러분의 몸에서 근육이 사라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적절한 단백질 공급 없이는 매년 근육의 3에서 8%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우리 몸 기능적 근력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37%가 이미 근감소증 기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4명이 이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근감소증인지 모르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낙상을 경험한 분들의 73%에서 심각한 수준의 근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근육이 없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아는 분 중에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평소 건강하게 잘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 계단에서 그냥 허무하게 넘어지셨어요. 발이 걸린 것도 아니고 미끄러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으셨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감소증 중증이었습니다. 식사를 못 드시는 것도 아니고 나름 잘 드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모님이나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치즈가 최고의 단백질 식품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의문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치즈 말고도 단백질 식품은 많은데 왜 굳이 치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양이 줄어듭니다. 위산이 줄면 고기의 단단한 섬유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테이크를 드셔도 그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고기 단백질의 실제 흡수율이
젊은 성인에 비해 23%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치즈는 어떨까요? 치즈가 만들어지는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미리 잘게 쪼개줍니다. 발효 과정이 이미 소화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즈의 단백질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훨씬 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리된 음식이 날 것보다 소화하기 쉬운 것처럼 숙성된 치즈의 단백질은 60세 이후 우리 위장에 훨씬 친화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치즈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전기 신호의 원료입니다. 칼슘 없이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집에 전기가 끊기면 조명이 켜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근육의 전기 신호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렇다면 치즈가 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오해도 오늘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치즈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2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근육과 뼈 건강에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치즈의 지방을 무조건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량을 지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 치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황금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냉장 코너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하얀 치즈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담백하고 짜지 않으며 특별한 향도 없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2에서 14g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닭가슴살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티지 치즈가 아침에 특별히 좋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카제인이라는 특별한 종류인데 이 카제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코티지 치즈를 드시면 오전 내내 6시간에 걸쳐 천천히 단백질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마치 수액을 맞는 것처럼 근육에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박정숙 씨, 올해 67세이신데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특히 허벅지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는 게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딸이 권유해서 코티지 치즈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주 정도 꾸준히 드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확연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박 씨께서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도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근력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이를 주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코티지 치즈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에 150g에서 200g 정도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밥을 드시면서 함께 드셔도 좋고 아침 식사 후 간식처럼 따로 드셔도 됩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한 숟갈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 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인 들기름이 치즈와 만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코티지 치즈와 함께 소량의 탄수화물을 드시면 흡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현미밥 한 공기 또는 귀리를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적당히 올려줍니다. 인슐린은 단백질을 근육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 문지기 없이는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유제품을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지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티지 치즈는 유당 함량이 낮아서 대부분의 분들이 드셔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불안하신 분은 락토프리 코티지 치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코티지 치즈 150에서 200g을 들기름 한 숟갈, 현미밥 또는 귀리와 함께 드세요. 이것만 지켜주셔도 오전 내내 근육에 꾸준한 단백질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치즈입니다. 점심의 든든한 파트너, 에담 치즈입니다. 에담 치즈는 네덜란드에서 온 치즈로 빨간 왁스 코팅이 된 둥글, 납작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마트 치즈 코너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맛이 고소하고 짜지 않아서 한국 어르신들 입맛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에담 치즈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6에서 28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에담 치즈를 특별히 점심에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단백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타민 D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78% 가까이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지방이 없으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에담 치즈에 들어있는 소화하기 좋은 지방이 비타민 D 흡수를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D가 왜 근육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60대 이상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2.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섬유 자체가 약해지고 특히 갑자기 넘어지려 할 때 반사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근육 섬유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에담 치즈에는 또한 칼슘이 100g당 약 78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근육이 수축하는 데도 꼭 필요한 전기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칼슘 없이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담 치즈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점심에 2장에서 3장, 약 50g 정도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위에 올려 드셔도 좋고 채소 샐러드에 잘라서 넣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오이나 당근 같은 생채소와 함께 드셔도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에담 치즈를 올려 드시면 그야말로 완벽한 점심 조합이 됩니다. 혹시 에담 치즈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체다 치즈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성분이 비슷하고 효과도 거의 같습니다. 에담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어 있어서 우유를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지는 분들도 대체로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귀한 건강 정보를 매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생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치즈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녁의 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파르메산 치즈, 마트에 가시면 덩어리 형태나 가루 형태로 파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파스타나 피자 위에 뿌려 먹는 그 치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피자 토핑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즈가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파르메산 치즈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5에서 38g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코티지 치즈의 12에서 14g, 에담 치즈의 26에서 28g이었죠? 파르메산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g당 단백질 35g 이상은 닭가슴살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파르메산에는 칼슘이 100g당 무려 1100에서 12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이 보통 700에서 1000mg인 것을 생각하면 파르메산 치즈 100g이 하루 칼슘 수요를 거의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숙성됩니다. 그 긴 숙성 기간 동안 유당이 박테리아에 의해 거의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파르메산은 대부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치즈는 별로라고 피해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파르메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파르메산은 왜 저녁에 드시면 좋을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근육을 회복하고 재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파르메산 치즈를 드시면 잠자는 동안 근육 재건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공급됩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 밤새 자재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꾼들이 왔을 때 재료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잠자는 동안 수리하려면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근감소증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취침 전 단백질 섭취가 근육 합성 속도를 최대 22%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저녁 식사에 파르메산 치즈 30에서 40g을 갈아서 올려 드세요. 된장국에 조금 뿌려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두부를 살짝 구워서 파르메산을 갈아 올리고 들기름을 살짝 두르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호두 몇 알과 함께 파르메산 덩어리를 조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파르메산의 단백질과 칼슘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꼭 덩어리 형태로 구입하세요. 봉지에 미리 갈아놓은 제품은 분리 방지제가 첨가되어 있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근감소증은 증상이 없다고 했지만 일상 속에서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두 손으로 무릎을 짚으셔야 하시나요? 두 번째,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으셔야 하시나요? 세 번째, 500m에서 1km 정도 걸으면 다리가 무거워지시나요? 네 번째, 악수를 할 때 내 손 힘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으신가요? 이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지금 근감소증 초기 신호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이 남성은 26kg 이하, 여성은 18kg 이하로 떨어지면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손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팔뿐 아니라 전신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힘은 전신 근육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명숙 씨, 올해 70세이신데요. 병원에서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정상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몸은 영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무서워지셨고 시장에서 장을 봐도 금방 지치셨다고요. 딸과 함께 대학병원 노인의학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으셨는데 근감소증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다시 방문하셨을 때 근육량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혈압, 혈당, 간 수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운동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 없이 운동만 한 65세 이상 그룹은 12주 후 근육량이 오히려 0.8% 줄었습니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같은 기간에 3% 늘었습니다. 운동은 근육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단백질은 그 신호에 응답할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호만 있고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 단백질은 저녁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내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최대 단백질 양은 약 25에서 30g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나 지방으로 바뀝니다. 저녁에 삼겹살을 실컷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서 고르게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치즈 루틴이 바로 이 원칙에 맞게 설계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 치즈는 살이 찐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치즈 섭취량을 50에서 80g 수준으로 조절하면서 드실 경우 오히려 복부 지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치즈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서 군것질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인슐린이 지방을 쌓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치즈가 아니라 흰 쌀밥에 짜고 단 반찬을 여러 그릇씩 드시는 습관입니다. 자, 이제 치즈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지는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g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치즈와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2가지 단백질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보완해 줍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치즈에 없는 아미노산을 두부가 채워주고 두부에 없는 것을 치즈가 채워줍니다. 저녁에 두부를 살짝 구워서 그 위에 파르메산을 갈아 뿌리고
들기름을 조금 두르면 단백질, 칼슘, 오메가3가 한 그릇에 모두 들어갑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씨, 65세이신데요. 이 조합으로 저녁을 드신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볍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오전에 화단을 가꾸시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이 약 6g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의 진짜 힘은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루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져야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루신이 충분할 때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8배 빨라집니다. 코티지 치즈와 달걀을 함께 아침에 드시면 루신 공급이 풍부해집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근육을 서로 연결하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근육을 집으로 비유하면 콜라겐은 벽돌을 연결하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벽돌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집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에담 치즈를 녹여 드시면 최고의 점심 조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두부, 달걀, 브로콜리를 치즈와 번갈아 활용하시면 단순히 치즈만 드실 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이 재료들을 항상 두시고 치즈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육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고 계신가요? 화장실을 자주 다녀오신다거나 새벽 3시에 눈이 떠진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수면 문제와 근육 손실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하루 동안 사용하면서 생긴 근육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시키고 새 근육 섬유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60세 이상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6시간 이상 자는 그룹에 비해 2.1배 높았습니다.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수면이 나쁘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취침 전 파르메산 치즈와 호두 조합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잠드는 것을 돕습니다. 파르메산의 아미노산 중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오늘 배운 저녁 치즈 루틴이 수면까지 도와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사용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화면을 너무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가볍게 깨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질병관리청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43%에 달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잠 문제를 안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영양과 생활 습관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이제 치즈와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집에서 장비 없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근육이 줄어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허벅지입니다. 전문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줄어들면 일어서기 힘들어지고 걷기 힘들어지고 계단이 무서워집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의자에 앉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앉기 직전에 멈추고 다시 일어서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면 손을 의자 팔걸이에 살짝 얹어도 됩니다.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모두 자극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10번, 저녁 식사 전에 10번 하세요. 두 번째 동작은 벽 밀기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손을 벽에 짚고 천천히 팔을 구부려 코가 벽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밀어서 팔을 펴니다. 이것이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 팔굽혀펴기가 힘드신 분들도
이것은 하실 수 있습니다. 10번씩 두세 세트 하세요. 세 번째 동작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싱크대를 가볍게 잡으시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세요. 이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아래쪽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하루 20에서 30번이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일상활동 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로 단백질을 채운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시면 근육이 그 단백질을 활용해서 실제로 강해집니다. 움직임이 근육에 재건 신호를 보내고 치즈가 그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덕 씨, 올해 74세이신데요. 2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 걷기가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혼자 시장도 못 가시고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버스 타는 것이 겁이 나셨다고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이 세 가지 간단한 동작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혼자서 동네 마트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주 집에 버스를 타고 혼자 가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반경을 넓혀줬다고 하시며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해서 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70세 이상 노인 1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저항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16주 후 일어서기 시간이 평균 23% 빨라지고 10m 보행 속도가 17% 향상됐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병원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치즈 구입과 보관,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치즈를 어떻게 사고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입니다. 처음 치즈를 사러 가시는 분들이 마트에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티지 치즈는 냉장 유제품 코너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것을 고르세요. 원재료명에 살균류, 식염 정도만 나온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가격은 보통 200g에 2,5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 국산 브랜드도 품질이 좋습니다.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퍼드시면 됩니다. 에담 치즈는 빨간 왁스 코팅이 된 둥근 치즈입니다. 덩어리로 사시는 것이 슬라이스 포장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덩어리 에담은 냉장 보관으로 두세 달도 유지됩니다. 한 번 사시면 오래 드실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자르고 남은 면에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는 개봉 후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덩어리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100에서 200g짜리 작은 덩어리를 구입하셔서 드셔보세요. 냉장고에서 한 달 가까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치즈 강판에 필요한 만큼만 갈아서 드세요. 강판이 없으신 분은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티지 치즈 200g에 약 3,000원, 에담 치즈 50g에 약 800원, 파르메산 35g에 약 1,000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치즈에 드는 비용이 5,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나 건강보조식품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한 건강 투자입니다. 세 가지 치즈를 한꺼번에 사시면 일주일치 식단이 완성됩니다. 코티지 치즈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에담 치즈는 점심마다, 파르메산은 저녁마다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단백질 식단의 기본 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60세 이후 매년 근육을 잃습니다. 그냥 두면 10년 후 걷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치즈 3가지면 됩니다. 아침에는 코티지 치즈 150에서 200g을, 들기름 1숟갈, 현미밥 또는 귀리와 함께 드세요. 카제인 단백질로 오전 내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점심에는 에담 치즈 2장에서 3장, 약 50g을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D 흡수를 돕고
칼슘으로 근육의 전기 신호를 살립니다. 저녁에는 파르메산 치즈 30에서 40g을 갈아서 된장국이나 두부 위에 뿌려 드세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자는 동안 근육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도 함께 해주세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잊지 마세요. 근육의 73%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식사 때마다 물 한 잔 드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셔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라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을 때 12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4.3% 증가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올바른 신호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려면, 오랫동안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렇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어르신 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오늘부터 치즈 루틴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서로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